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전남 어민들과 전라남도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전국 총 어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으로서는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소식에 남해안 어민들은 종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해류의 특성상 오염수가 남해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산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은 국내 총 어업 생산량의 57%, 생산 금액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어업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전남 지역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사 먹겠습니까?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어업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므로 전라남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전남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안전한 전남 수산물 유통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서남해안 해역과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부산과 경남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저희 KBS는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 광주시가 이행보증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보다는 오히려 사업 취소 검토를 언급하는 등 그 배경에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아파트 면적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자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잠정 합의안.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시가 일체의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것만 인식시켜 주시면 제가 그냥 중심 잡고 갈게요. 하지만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개발 사업의 최소 안전장치의 하나인 협약 이행보증금 기한이 만료됐지만 석 달 동안 이를 외면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체 보증금도 받아줬습니다. 정식 보고도 없이 사업자와 동행한 출장은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 작성까지.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리 책임은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업 취소 등 중대 결정을 언급한 겁니다. 이걸 왜 묵인하고 용인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이제 특정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질책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비혁신적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 여부는 뒤로 미루는 등 광주시의 석연찮은 행정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8명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입법 발의와 인공지능 집적단지 건설 예산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고자기장 연구소 유치와 광주 공공기관 의료원 설립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지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주기가 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국민해양안전관과 생명기억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도와 목포 신안 근처에서 각각 사업이 추진되는데 현재 이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국민해양안전관입니다.
왼쪽에는 해양안전체험관 공사가 한창이고 오른쪽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호스텔이 건축 중입니다. 중앙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해양안전정원과 리본 형상을 한 4.16 기억관이 들어섭니다. 공사 진척률은 54%.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달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25억 원의 시설 운영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5억 원 가운데 40%를 진도군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도군의 재정 자립도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군에서는 굉장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가칭 국립생명기억관은 목포 고화도에 들어섭니다. 해수부는 바다를 매립해 생명기억관을 건립하는 한편 세월호도 옮겨올 예정인데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에타 면적 결정 후에 기재부에서 KDI 쪽에다가 의뢰해놓은 상태거든요. 8월 달까지 영역이 계속 되는 걸로. 사업계획이 통과되면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이후 각 분야별 실시 설계 영역을 한 뒤 오는 2024년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7주기를 앞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 의식을 고취하려는 후속 사업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남아있는 탄흔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와 탄흔이 발견됐습니다. 시민군의 마지막 항쟁 모습과 계엄군의 진압작전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을 벌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 과정에서 탄흔으로 의심되는 지점 수백 개가 발견돼 정밀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감마선 촬영과 금속 탐지, 사격 재현 실험 등 9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총 924개의 흔적을 찾았는데 실제 10개 지점에서는 벽 안에 탄두가 확인됐고 유력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도 70여 개로 분석됐습니다. 탄흔일 가능성이 존재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곳도 450여 개에 달합니다. 서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력한 대상이었고 과거의 사진에도 탄흔부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화상 탐사 결과에서도 탄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실한 증거인 탄두가 발견된 지점은 옛 도청 본관 내부 서무과와 경찰국 본관 건물 외벽 이 가운데 5개 지점에서 탄두를 발굴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8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M16 탄두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수하고 교차 검증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서무과 쪽에서 나온 거는 확실히 M16으로 규명이 됐고요. 경찰국 뒤에 있는 것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그 M1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발굴된 탄두와 탄흔을 연구 보존 처리해 사료로 남기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하고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 단체가 5.18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위덕대 박훈탁 교수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어제 성명을 내고 수업 도중 5.18을 북한군 범죄라고 왜곡한 박 교수가 어제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의 발언을 학문적 입장으로만 포장하고 5.18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단체는 위덕대 측도 공식 사과하고 박 교수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남군과 전남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과 스마트팜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농기원의 스마트팜 연구개발 기술 지원과 해남군의 농업 분야가 접목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신가 도서관에서 인문학 감성 공간인 책숲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책숲은 지식과 정보 공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트렌드에 맞춰 지역사회 인문학적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광주 동구가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예술의 거리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예술의 거리 상징 조형물은 높이 3.5m 규모로 시인성이 좋은 색감으로 연출했으며 공공시설물 홍보뿐 아니라 포토존 역할도 가능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7명을 스쿨닥터로 위촉했습니다. 스쿨닥터는 일반 상담으론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가기엔 부담이 되는 마음건강복지 사각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학생 마음보듬센터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3명, 전남에서 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최근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2명 가운데 1명은 서울 용산구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고 다른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목포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지검이 광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광주에 있는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전북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혐의 내용과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산시가 25억 원 규모의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광산업진흥회의에 입찰을 의뢰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포스코 광양과 포항 공장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등 포스코 노동자에 대한 직업성 질병 산재 승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집회 등은 어제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퇴직 및 재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 조사와 고용노동부 차원의 건강 영향평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논의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일할 공중보건이 254명을 신규 배치했습니다. 새로 배치한 공중보건 의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군사훈련을 유예하고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 당일부터 진단검사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일부 인원이 감소한 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의료 취약 지역인 섬 등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뒤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더 짙은 색인 구례 등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찾아왔지만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한평 3도로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7도, 광양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가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13도, 진도와 해남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의 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다소 흐리겠지만 이날을 제외하면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